제가 뭐 정치 테마주에 뭐 특별한 호, 불호가 있는 건 아닌데 시장의 중심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국장의 수준이고 수준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질 개선이 언제 될지 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미장 먼저 보겠습니다. 미장은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3%나 떨어졌고요. 뭐 엔비디아의 그 중국 쪽 수출 제한과 더불어서 뭐 인텔이나 다른 반도체 업종에도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존스나 S&P도 많이 떨어졌고요. 히트맵 보면 주요 기술주들이 뭐 박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는 이제 7%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AMD나 인텔 쪽에도 뭐 같은 그런 제한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된서리를 맞았고요. 일단 뭐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기술주들은 다 빠졌습니다. 오른 업종은 딱 하나였어요. 에너지 업종만 유가가 좀 오르면서 올랐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빨간불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좋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 전환을 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코스피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양매수 보이면서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1.8%나 올랐고요. 다만 거래대금이 6.1조밖에 되지 않으면서 수급이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수급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그 돈이 다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기반으로 한 히트맵을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항상 1, 2위에 올라오는 종목이고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대한제당, 한덕수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 이재명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이지만 오늘 정치 쪽에 좀 엮였고요. 그다음 CMC제약, 바이오, 현대로템도 방산인데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토마토 시스템, 이것도 정치 테마주, 포바이포 정치 테마주, 거의 뭐 다 정치 테마주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덕수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시공테크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에듀도 그렇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재명 지금 후보죠. 후보가 그 퓨리오사 AI 방문을 계기로 해서 AI가 가장 큰 정책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업종들이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포바이포, 토마토 시스템, 그다음 TS 인베스트먼트에 이르기까지 거래대금 상위에서 가장 강한 정책주가 뭐냐고 하면 AI예요, 지금은. 그리고 오늘은 방산 쪽에 또 이슈가 있었죠. 약간 그 모병제 이슈가 부각되고 드론이나 뭐 이런 신 무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방산 쪽에 다 좋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포함한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사면이나 이런 그 소형 방산주도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미스터 블루를 포함한 웹툰주입니다. 웹툰주도 이제 K 컨텐츠를 좀 키운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 쪽의 정책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스터 블루나 Y랩, 핑거 스토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 테마주들이 다 지금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도 비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화폐 관련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늘 세종시 관련주가 비정상적인 큰 하락폭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업종들도 결국 떨어질 때 이렇게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10연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상지건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유상증자가 걸려 있어요. 이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청약을 받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 되고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되고 정치 테마주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일정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후보 간의 유불리 그 다음에 특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언제 지금 출마 선언을 할지 불출마 선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다른 주자들이 굉장히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약간 독주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의 경쟁이 있어요. 그 정책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오늘 AI 관련주가 급등을 하지만 또 세종시가 급락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지역화폐가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그 정책 간의 이제 수급 쏠림과 수급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특히 그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인 지지율 추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자 간의 지지율이 옮겨가고 붙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절대 차트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 아셔야 됩니다. 지지율 추이나 그리고 그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훑고 지나가면 일정을 훑는 이유는 이 일정들이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월 27일에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1차적인 재료 소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요. 4월 22일에 1차 경선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4명이 추려지는데요. 이 4명 안에 들지 못하는 주자의 관련주는 이날 나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뽑히더라도 1차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9일에 2차 경선이 나옵니다. 이때 2명만 뽑혀요. 마찬가지로 이때 탈락하는 후보의 관련주는 나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때 떨어지는 사람은 나락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도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4일이에요. 이때 보시면 대선 입후보 희망 공직자가 사퇴를 이날까지 해야 됩니다. 즉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나오려면 이날까지는 사퇴를 해야 돼요. 이날 사퇴를 하면 대선에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불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언을 하게 되면 또 나락을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산재합니다. 그리고 국힘의 이 일정은 어떻게 보면 예선이라고 될 수 있어요. 예선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하면 진짜 본선은 이때 이후예요. 단일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엮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기회의 장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 이 대선 국면에서의 계좌의 성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x4는 필요회사 관련주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고요. 상지건설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해서 무려 10연상인데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보면 신주 발행가액이 23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길 바라지만 이 전까지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없이 오르던 주가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전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점한가를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구간이고 저는 그래서 하질 않아요. 특히 이런 이 나비빌 정도 됐을 때 이게 과연 주가가 버텨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런 폭탄 돌리기에는 굳이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화재 우선주도 이재명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고요. 미스터 블루도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 웹툰 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해서 웹툰주들도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엑스페릭스도 필요회사 AI 관련주고요. 삼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산인데 오늘 그 모병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모병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모병제와 함께 따라붙는 것은 항상 드론이나 결국 그 첨단 방산을 늘리면 그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모병제 얘기가 나오면 이 방산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크게 움직였고요. 사면이 29% 올랐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필요회사 AI고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관련주입니다. 핑거 스토리도 웹툰 관련주고요.
그 잉글우드 랩은 뭐 K뷰티 관련주입니다. 근데 단면을 보여주죠. 그 정책관에서 이제 방산이 떠오르고 AI가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런 뭐 오늘 약간 그 재료 노출도 있었고요. 세종시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락의 폭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렇게 급락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지역화폐주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세종시 관련주도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제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롯데가 27% 빠졌고요. 대주산업도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24% 빠졌습니다.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랐다가 이것도 고점에서 전환사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16% 빠졌습니다. 계룡건설도 세종시 관련주,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도 이제 다른 정책주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인맥주들이 굉장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테마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수급이 한정된 수급 안에서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같이 가고 뭐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참 오버랩 되는 때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이 되게 오버랩 됩니다. 그때도 정책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엄청 났었는데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장세입니다. 우리나라 국장의 수준이 이래요. 그런데 뭐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준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선주들이 지금 돈이 다 쏠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뭐 다른 데 가서 놀기도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 수준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다만 정치 테마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이나 정치적 이해 관계, 이 구도 이런 것들까지 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